사업자 등록증을 처음 만들 때 우리가 주소지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데 주소지를 어디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선택과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최대 1억 원 이상의 사업자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실 비용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다 아시는 내용인데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를 낼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이 주소지를 낼 때에는 첫 번째로는 내 집 주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친인척의 집 주소를 이용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주소지만 빌려서 이용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무실을 계약하고 사무실 주소를 쓰는 겁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내 집 주소를 이용할 때에는 이커머스 사업을 처음으로 해볼 때 재고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사시는 집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금전적인 돈이 들지 않기 때문이고 바로 사업자를 내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친인척의 집 주소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누구예요? 일촌 사이인 부모님들이죠. 같이 살고 전입신고도 함께 되어 있다면 그냥 바로 이제 무조건 사업자를 낼 수가 있는데, 만약 내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그리고 전입신고가 따로따로 되어 있다면 내 집 주소로도 하고 부모님의 집 주소로도 사업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단 이렇게 부모님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낼 때에는 동의서가 필요한데, 제가 할 때에는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아서 그냥 A4 용지에 맨 위에 사업자 주소 사용 동의서라고 제가 적고, 아들 아무개 그리고 부, 그러니까 아빠란 뜻이죠. 아무개의 아빠의 집에 사업자 주소를 내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쓰고 맨 아래쪽에 그냥 부모 땡땡 아버지 이름 인 가로치고 도장, 주인, 집주인 이름 인 가로치고 도장,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써본 적이 저는 있습니다. 아마도 돈을 아끼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빠의 누나, 동생, 삼촌,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 팔촌 전부 다 연락해서 동의서를 부탁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는 주소지만 빌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사업자 주소지는 꼭 내 사무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소지만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명 플러스 주소지 대여 또는 소호 사무실이라고 구글에 검색이 되는 주소지 대여 오피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천이면은 인천 주소지 대여, 인천 소호 사무실, 이런 식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사무실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3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그 주소지만 빌려서 사업자를 내는 겁니다. 이때 이 업계의 평균 금액은 3만 원이고요. 3만 원에 계약하시면은 피해도 이익도 없이 딱 적정하게 거래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한 달에 더 싸게 하는 것도 발품을 파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디는 2년 계약을 해야지만 20,000원, 2.5만원 해주는 곳도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이 비용은 보통은 대부분 1년치를 한 번에 결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3만 원이라고 하면은 1년 12개월 36만 원에 부가세 포함이면 39만 6천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발품을 파시면 매월 그때그때 결제를 하게 해주는 곳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저도 제휴를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지만 너무 싸다 보니 다 그만두셔서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무실을 계약을 해서 주소지를 내는 겁니다. 가장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점점 규모가 커지고 규모를 더 키우고 많은 소득을 또 내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사무실을 낼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가 될 때도 있어요. 처음엔 돈을 아껴야 하다 보니 집에서 하거나 카페에서 노트북 들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하는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시다 보면 만약 집에서 집중이 불가능한 분에 한해서만 어차피 카페 가서 커피 사 먹는 돈 주고 하루 24시간 이용 가능한 그리고 업무 보기도 편한 공유 오피스가 훨씬 가성비가 있고 그리고 집을 나와서 업무에 집중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바뀌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단 아까 제가 이제 이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한 거는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조건은 딱 1인 기업일 때까지만입니다. 공유 오피스 이용권 종류도 공동 라운지가 있어요. 그 이상의 어떤 요금제는 쓰지 않으신다. 즉 최소 1인 사무실도 쓰지 마세요. 로비 및 데스크만 이용하는 그런 회원권만 쓰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공용 공간을 이용하는 회원권은 가성비가 그래도 있어요. 하루에 커피 한 잔 아끼면 될 정도인데 1인 사무실이 되는 순간부터 한 달 가격이 6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이고요. 2인 사무실이면 150만 원, 3인 사무실이면 200만 원 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사용 공간은 1인은 1평, 2인은 2평, 3인은 3평 정도 됩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세 50만 원 미만인데 8평에서 10평 이상 쓸 수도 있는 게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원이 생길 정도로 사업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실로 눈을 돌리셔야 되겠죠? 그러면 주소지 대여를 할 때 지역을 결정하는 법인데요. 지역을 왜 결정해야 되죠? 처음에 말씀드린 문제들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죠? 최대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신다면 사업 초기라면 매출이 크게 있지 않으셔도 정부 제도 덕분에 사업자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용하시게 되는 것이 은행에 보증서를 써주는 기관들을 사용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등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을 먼저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의 사업의 형태나 매출을 보고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그 보증서를 통해서 우리는 은행에서 나의 사업자 명의로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해줍니다. 보통 이때의 금액이 원래는 신용보증재단은 매출의 6분의 1에서 많게는 5분의 1을 해주는 게 규칙입니다. 이 정도 비율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당연히 대출이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사업자 대출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해마다 특례보증이란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 특례보증은 매년 초에 1월에서 3월 사이에 나오고 가끔 분기마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꾸준히 내가 사업자 주소지를 낸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구글에 검색하셔서 새로 나온 특례보증이 있나 없나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계시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인천이면 인천신용보증재단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있으면 받으시되 절대 사용은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대출 사용법을 아직 여러분이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정작 필요할 때는 전부 소진되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서 받아 놓는 것까지는 맞지만 어쨌든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활비로 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뭐 직원이나 뭐 교육비나 어떤 그런 비용으로서도 절대로 안 돼요. 어디에 쓰느냐? 썼을 때 최단기간 한 달에서 3개월 이내에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곳에만 써야 됩니다. 자세히는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출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신용보증재단을 정부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랑 똑같아요. 같은 은행이라도 각 지점마다 경쟁을 하고 또 은행끼리 경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첫 번째 사업자가 만약에 인천에 있고
두 번째 사업자가 서울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인천의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상품 하나를 받았다.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엄청 좋은 상품이 나왔다. 내가 인천에도 사업자가 있고 서울에도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양쪽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당 한 지역, 한 지점입니다. 사업자 개수만큼 저마다의 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 개를 내야 한다면 한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만 내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내가 사업을 시작한 첫 번째 사업자의 지역에서만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업자가 있더라도 그 사업자들이 있는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말씀드리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 생애 최초 창업을 한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50%에서 100%를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를 말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온 기간을 나이에 플러스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교분들까지 포함시키면 최대 만 40세까지 가능합니다. 생애 첫 업종인 사업자에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가 낸 적이 있고 두 번째 전자상거래 사업자부터 구매 대행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업자가 너무 잘 되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업자를 세금 감면 받고 싶다. 안 됩니다. 무조건 첫 번째 사업자이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내가 세금 감면 받고 싶어 하는 사업자가 주 업종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주업종과 부업종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혜택을 받으실 분은 꼭 주 업종에다가 구매 대행이면 해외 직구 대행을 넣으시고 그 외에 이커머스 국내 위탁 및 사입 판매자 분들은 소매업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 업종에다가 통시 판매업이나 다른 전자상거래업이라고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매 대행이나 소매업을 넣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는 내가 만약 다른 프리랜서 업종 또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처음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라는 질문이 남았죠. 서울특별시는 일단 전부 안 됩니다. 그 외에 서울,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인천, 남양주, 시흥 안 됩니다. 이때 인천시 일부, 남양주시 일부는 가능합니다. 인천은 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등등이며 남양주는 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오남읍 등등이 가능합니다. 그 외 모든 지역은 전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서울에 뜻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서울 도시에서 교통이나 자동차로 왕래하기 가까운 김포시나 인천시, 남양주시, 양주군, 안사시 등등 과밀 억제권역과 딱 붙어있는 지역들 중 한 곳으로 오고 가기 편한 곳으로 주소지 대여 사무실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소세 감면으로 일반 소매 사업자는 최대 매출 4,600만 원까지 100% 면제이고 구매대행 셀러는 순수익을 기반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30% 영업이익률 기준 매출 1억 5천까지는 100% 면제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소지 대여소 사무실이 업계 평균 금액인 3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 혜택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마저도 이득을 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방에 살면 상관없이 아무데나 주소지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까먹을까봐 다시 말씀해드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상담을 받으러 한 번씩은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내가 서울에 사는데 주소지를 대전으로 했다면 상담 받으러 갈 때 대전까지 KTX 타고 여행을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충분히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리고 각 신용보증재단끼리도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딱 한 지역을 꼽아서 주소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실제 어떻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검색하시면 물론 다 알 수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해 드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고객센터 번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